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갈게요.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4월을 마무리하는 주인 만큼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지속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한미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협상은 협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이슈였죠. 미국 쪽에서 제안했던 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라던가 그리고 쌀 저율 관세 할당 제한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저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 자체는 440억 달러 정도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수익성 때문입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혹독한 기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물류비라던가 건설비가 많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투자금이 더 들 가능성이 높고요. 수익성에 있어서 회수하기까지 기간도 오랫동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에 따라서 협상에 대한 것들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7월 8일까지 유예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사이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나와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출연을 할 때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좀 장기간 많이 조정을 받았던 섹터인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 이어갔죠. 그만큼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CATL이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는데요. 낙스트라라고 한다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던가 LFP 배터리와 비슷한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라던가 우수한 저온 성능을 갖춘 2세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CATL은 6월부터 중장비의 차량용 생산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2월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2차 전지 붐이 있었던 시점에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한 만큼 가장 좀 우려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전기차라던가 자동차 관세 부과 이후에 어떻게 실적에 반영이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중 확대라던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비중 확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데이터 관점에서 찍히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타점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기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관세 관련해서 헤드라인 어떻게 좀 변화해 갈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여전히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시네요. 2차 전지주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장중에 창 막판으로 갈수록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2,5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을 오늘 장중에 더 키워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전일 대비 10포인트가량 내리면서 7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매도 우위로 반전이 됐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늘 코스피의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매수에 나서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개인 나 홀로 순매수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오늘 양지수 힙이 다소 엇갈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업종별로도 힙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비철금속과 방송 엔터, 건설, 방산, 호텔, 레저 게임 등 업종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 실적도 나올 거고 주요 지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아직까지 반도체 관세에 대한 것들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키워드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에 대한 것들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은 유예가 된 상황인데 반도체는 뭔가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성장률 둔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 자체는 11% 정도였는데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성장률이 9%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 특성 때문인데요. 반도체라고 하면은 설계부터 생산, 제조 장비, 부품, 소재 거점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국가별로 분산이 돼 있는데요. 국제 분업 체계가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다행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주말 동안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 조금씩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 혹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메모리 칩 제외하고 8종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는 의료 장비라던가 에탄과 같은 그런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도 일부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갈등이 더 심화가 될수록 반도체 쪽이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곧 있으면은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 좀 명확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세율에 대한 것들 좀 키워드를 잡고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5월의 첫째 주, 첫 시작인 만큼 주요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됩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4월 30일에 발표가 되는 GDP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0.4%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의 경우 2.4%였는데 정말 큰 폭으로 후퇴한 수치죠. 3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역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아무래도 관세부가 전에 수입을 늘려서 무역 적자가 심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또한 관세부가 있어서 가장 좀 밀접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80% 정도가 중소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상을 한 게 4월에 고용의 경우 13만 5천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고용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된다면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미묘한 화해 분위기가 읽히고 있죠.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서로 겉으로는 강하게 치고받았지만 이제는 화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불안, 반도체 쪽에서 특히 불안이 큰데 이번 주에는 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지니언스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연초부터 보완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보완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니언스가 대표적인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는데요. 지니언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라던가 엔드포인트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이라던가 랜섬웨어에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SK텔레콤 이슈가 있었죠. 해킹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니언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해킹 이슈로 인해서 2,300만 명 이상 무상으로 유심히 교체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지니언스를 비롯해서 다른 보안주들도 올라가는데 지니언스의 경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이라던가 엔드포인트 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특히나 정부라던가 대기업 중심으로 보안이 강화될 경우 더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보안주의 경우 무형의 서비스다 보니까 이 국가별로 좀 특화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시장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니언스의 경우 글로벌 시장으로도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 쪽에 벵갈루루 글로벌 기술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동이라던가 유럽, 아프리카 기술 지원의 허브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좀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글로벌로 진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장기간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펀더멘탈 강화에 굉장히 긍정적이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5%였다면 올해 기준으로 25%까지 꾸준히 지분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니언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도 연평균 23% 정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지니언스의 경우 2%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워낙 신고가를 찍은 만큼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저항대가 한 차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21,900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그동안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가격 구간대를 연결해 보니까 14,900원입니다. 재작년부터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저항을 받았던 만큼 이 구간을 돌파를 했죠. 강한 저항대를 돌파한 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깨게 됐을 때 강한 조정 가능성도 높아서 손절가는 14,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그동안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또 SKT 사태로 인해서 이슈를 또 만났네요. 목표가 21,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